이번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 사이트 비슷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메뉴, 타임, 요 버튼 무시하시고요. 로고 그림, 제목, 버튼, 그리고 식당 정보, 지도 보기 버튼까지 한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실감이 안 나니까 CSS를 빼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디자인이 다소 안 이쁘지만 지도 보기 버튼 눌렀을 때 방금처럼 네이버 지도 링크가 연결되는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음식점 지도 위치 창이 뜨죠. 이런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추천 요거는 아직 안 할 겁니다. 이 버튼만 만들 거고요. 요거만 해보죠. 그렇게 안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게 어때? 그리고 index.html 열겠습니다. 아마 헬로 월드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헬로 월드는 이제 지울게요. 저랑 똑같이 한번 쳐주시죠. 자, HTML 두 번째 거 HTML 땡땡5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 완성으로 바로 일련의 코드가 뜹니다. 자, 그러면 잠깐의 설명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독타입, 느낌표하고 독타입 HTML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문서의 타입이 HTML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HTML 작업하실 때 요걸 만질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방금처럼 저희가 자동 완성으로 만들고 기본적인 거는 건들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코딩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두 번째 HTML 하고 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꺽쇠 안에 들어가 있고 꺽쇠에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게 코드의 이름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HTML은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그. 이렇게 꺽쇠로 닫혀 있는 걸 태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거는 HTML 태그가 됩니다. 자, 태그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닫는 태그가 있어요. 요걸 시작 태그 혹은 뭐 여는 태그라고 하고요. 닫는 태그는 이렇게 슬래시가 앞에 붙여 있고요. 그리고 여는 태그에서만 이게 있는데요. 여는 태그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속성, 뭐 어트리뷰트라고도 하는데 태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나 어떤 성질들 혹은 뭐 값들을 표현하는 데 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줄 보면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 같이 블락 처리되어 있는 부분 헤드 태그에 닫는 종료 태그가 있죠. 그 바로 밑에 바디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를 닫는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HTML 태그는 크게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헤드 태그 안쪽에는 뭔가 좀 더 복잡한 태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바디 태그는 비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드 태그는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뭔가 중요한 설정들이나 뭐 언어를 설정해 준다거나 뭐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헤드 태그고요. 그리고 바디 태그는 반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요 네모 칸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의 검색창, 뭐 버튼, 뭐 그림, 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디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HTML 속성을 배웠죠. 요 꺽쇠 표시되어 있는 걸 태그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다. 닫는 태그에는 이렇게 슬래시가 앞에 붙고요. 그리고 여는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게 붙을 수 있는데 HTML 태그면 HTML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것이 붙을 수 있다.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HTML 태그는 크게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로 나뉘는데 헤드 태그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설정들이 들어가고 바디 태그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들어간다. 또 한 가지 태그 안에 또 태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 바디 태그가 있고요. 헤드 태그 안쪽에 또 여러 가지 뭐 메타 태그도 있고 타이틀 태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태그, 이를테면 메타 태그 이런 것들 감싸고 있는 게 헤드 태그죠. 헤드 태그는 요것들의 부모 태그가 되고요. 헤드 태그가 감싸고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걸 자식 태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런 메타 태그들을 보시면 분명 방금까지 HTML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라고 했는데 메타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죠. 단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그들도 존재해요. 무조건 이렇게 뭐 닫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메타 태그의 경우는 단독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도큐먼트, 타이틀 태그 안쪽에 도큐먼트가 뭘 나타내냐면요. 자, 이제 이 헬로 월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자, 이제 빕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상단에 탭 이름을 보시면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름이 타이틀 태그가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우고 저는 여기 어때?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꼭 하시고요. 돌아와서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어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HTML 코딩이에요. 자, 요 HTML 파일 안에서 이것저것 뭐 수정하고 바꾸고 뭐 입력하면서 웹페이지에 나온 걸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 태그를 수정해 볼게요. 이제 정말로 요걸 만드는 거죠, 요거. 자, 근데 우리 먼저 제목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목부터 넣어서 이게 뭐 하는 서비스인지 알려야겠죠. 이름이 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기 이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코딩은 검색의 연속입니다. 검색은 언제나 무조건 구글에서 합니다. 검색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HTML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름이죠. 그리고 한 칸 띄고 제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제목 검색.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검색 결과 중에서 세 번째 거
developer.mozilla.org에서 올려놓은 게시물을 한번 볼게요. 자, HTML 하고 H1부터 6가 있대요. H1 태그, 6 태그까지 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태그라는 이름을 배웠기 때문에 태그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보시면 뭔가 예시가 있어요. 예시 코드가 H1 하고 비틀즈라는 글자가 있고 H1 태그를 닫았습니다. 오른쪽에 아웃풋을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글씨, 큰 글씨로 비틀즈가 있고요. 그 다음 H2 태그를 보니까 익스터널 모폴로지, 뭐가 은근히 작죠. H3는 좀 더 작고요. H4는 더 작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HTML에서 제목을 쓰고 싶을 때는 H1에서 H6까지의 태그를 씁니다. 그런데 H1, 2, 3, 4, 5, 6까지 있는 중에서 H1이 크기가 제일 크고요. H 뒤에 붙은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제목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좀 구분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제목 혹은 소제목이나 중간 제목 같은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H1도 마찬가지로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있고요. 근데 H1으로 시작했으면 H1으로 끝나야 되고요. H2로 시작했으면 H2로 끝나야 하고 H3로 시작했으면 H3로 끝나야 합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한번 제목 넣어보겠습니다. 꺽쇠 괄호 열고 H1 괄호 닫고 그럼 자동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에서 자동 완성해주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 뭐 먹지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셨으면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컨트롤 S 그리고 돌아와서 6.25에서 새로 고침 F5나 새로 고침 하나 둘 셋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늘 뭐 먹지라고 뜹니다. 방금 저희는 HTML 코딩을 해본 거예요. H1 오늘 뭐 먹지 제목을 넣는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 뜨게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사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하나밖에 안 했지만 뭔가 이제 감이 좀 오실 수 있어요. 아, 지금 HTML은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구성하는데 뭔가 이런 요소들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구나, 태그가 있구나라는 걸 뭔가 느낌상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검색해 보겠습니다. 코딩은 검색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구글은 신입니다. 구글에다가 자, HTML은 그대로 둘 거고요. 우린 HTML 코드를 써서 HTML 태그 중에서 그림, 이미지를 넣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지 넣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넣기. 벌써 많이 뜨죠? 엔터. 자, 그러면 HTML img 이미지 삽입하는 태그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img라고 나오네요. 아마 이미지의 약자겠죠? img는 HTML 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입니다. 주요 속성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거 따라서 해볼 건데 자, 와서 이번에는 꺽쇠 안 치고 바로 img라고 치겠습니다. 벌써 추천이 뜨죠? 그리고 엔터 누르면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img 태그의 특성은 단독 태그라는 거죠. 뭐 종류 태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src라고 하고 alt라고 하는 뭔가 있는데요. 이건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img 태그를 쓰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장 한번 해보시고요. 들어와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로 안 떠요. 왜 안 뜰까요? 지금 이미지 파일이 없죠. 뭐 넣겠다는 어떤 경로가 없다 보니까 이미지 태그를 쓰긴 썼지만 화면에 띄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을 찾아봅시다. 저라면 구글에다가 영어로 전 이렇게 해볼게요. 푸드 아이콘 뭐 꼭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사진이 있거나 뭐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저는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전 요거 쓸게요. 다운로드 가능하대요. 들어볼게요. 다운로드 png. 네, 다운이 됐네요. 자, 그러면 폴더 10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저는 요 경로에다가 받아줬는데 요걸 잘라내서 우리 지금 작업 중인 폴더 안에 넣겠습니다. 여기 어때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이름도 바꿔줄게요. 그냥 푸드라고만 하겠습니다. 푸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코드 에디터로 돌아와 보면 왼쪽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곳에 index.html 말고도 요곁에 폴더 밑에 food.png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 src에다가는 이미지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경로는 지금 요곁에 폴더 안에 같이 똑같이 있으니까 food 지금 F5만 쳤는데 자동 완성되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쳐도 돼요. food.png 그리고 alt에다가는 음식 이미지라고 할게요. 저 alt는 왜 쓰냐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미지 파일이 누락돼서 안 된다. 그때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자동으로 저장할 때마다 정렬이 이쁘게 되게끔 하는 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독 태그 뒤에 이렇게 슬래시가 붙는데요. 이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독 태그의 경우 여기서 끝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슬래시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따라 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는 하는데 뭐 안 해도 코드가 돌아가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쨌건 저장하셨으면 돌아와서 자,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십시다.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좀 크긴 하지만 잘 들어왔죠? 다음 요 메뉴 추천이라고 하는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추천 버튼. 우리는 이미지 태그 밑에다가 엔터 한번 누르고 버튼을 만들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한번 더 구글링 해보죠. 검색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로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에다가 똑같이 HTML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죠. 그리고 버튼을 넣기로 했으니까 버튼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HTML 버튼. 그러니까 맨 위에
검색 결과 한번 참고해 볼게요. 바로 뜨죠. 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요 태그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웃풋, 요 버튼, 빨간색 버튼을 나타내는 코드가 왼쪽에 있습니다. 버튼하고 클래스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버튼도 종류 태그, 닫는 태그가 있네요. 근데 시작 태그와 종류 태그 사이에 버튼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돌아와서 BU만 쳐도 버튼, 이렇게 뜹니다. 자, 엔터 눌러줬고요. 저는 여기다가 버튼 이름, 버튼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야겠죠. 요기 어때? 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기 어때? 타이틀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저장해볼게요. 돌아와서 새로 고침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요기 어때 버튼이 떴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아무 기능 안 하죠. 그냥 버튼만 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비슷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더 있잖아요. 지도 보기 하나 더 만들어보죠.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저라면 코딩을 또 안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다가 지도 보기,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 요기 어때? 그리고 지도 보기,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떴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음식 관련된 음식 식당 이름이나 음식 메뉴나 이런 것들 별점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버튼과 버튼 사이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메뉴 추천 버튼이 있고 지도 보기 버튼이 맨 밑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요기 어때 버튼에서 엔터 한번 치고요. 우리가 배웠던 제목 태그 활용해 볼게요. 먼저 H1 태그 다시 한번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H1 태그에다가는 저는 식당 이름 써보고 싶어요. 저는 김밥천국을 해보겠습니다. 김밥천국, 그리고 저장. 자, 넘어와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렇게 떴죠. 물론 이 서비스에서는 메뉴 추천 누를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거는 일단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울 거고요. 다음, 원래 서비스 보니까 식당명 아래에 그 음식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 메뉴가 있는지 나오죠. 그 다음 별점까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이게 조금 이탈릭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같은 크기들 같아 보이죠. 자, 이거 우리가 배웠던 H1에서 6까지의 태그를 활용해서 해볼게요. H1 태그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있습니다. 김밥천국 끝난 H1 태그 다음에서 엔터를 치시고요. 이번에는 전 H2로 해볼게요. H2. 자, 김밥천국은 한식이죠. 한식. 그리고 분식도 다르니까 전 분식이라고도 치겠습니다. 또 한번 엔터 치고 H2. 주요 메뉴가 뭐 있을까요? 당연히 김밥이 있겠고요. 김밥 하면 또 라면이죠. 그리고 김치볶음밥 정도. 이렇게 하면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엔터 치고요. H2 태그 한 번 더 써서 이번에는 별점 넣어야 되죠. 별점. 저는 미음 한자 쓸게요. 미음 한자. 눌러보면 별 있죠. 8번 별 있네요. 김밥천국 저는 한 4 정도는 주고 싶어요. 요즘에는 미음 한자 잘 안 쓴다더라고요. 그 시작 버튼 있죠. 윈도우 버튼 누르고 점 누르면 이렇게 이모지 쓸 수 있어요. 난 별이 싫다. 하트나 아니면 원하시는 아이콘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코딩만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시면 오늘 목록 제목, 그리고 사진, 버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식당 이름, 카테고리, 주요 메뉴, 별점까지 나왔고요. 지도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CSS에서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TML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두 사이트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이 요기 어때 버튼이 생뚱맞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정렬해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 지도 보기 버튼은 왼쪽 끝에 정렬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검사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을 텐데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뜹니다. 우리가 방금 작성한 코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 보시면 그대로죠. 자, 그런데 이거 볼 게 아니고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왜 여기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의 왼쪽 상단 네모랑 마우스 포인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왼쪽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옮겨보면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 위에 커서를 올렸을 때 개발자 도구 상에서도 이미지 태그 위에 살짝 블락 처리가 되죠. 살짝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지 태그 때문에 이 버튼이 밀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가 생각보다 여백이 많네요. 제 생각에 이거 줄바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바꿈 태그까지 알아보고 적용해보고 HTML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적용 바로 하기 전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검색하는 게 생활화 돼야 된다고 했죠. 자, 키워드도 여러분 정해보셔도 좋아요. 잠깐 영상 멈춰보시고 배우는 것 응용해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좀 막막하셔서 힌트를 드리자면 똑같이 HTML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 칸 띄고 저는 줄바꿈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줄바꿈 태그까지 해볼까요? 줄바꿈 태그. 자, 벌써 나오죠? 강제 줄바꿈을 할 때는 BR 태그라고 나오네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죠. 줄바꾸는 기능이 몇 개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태그 P 태그와 BR 태그가 있다는데 P 태그는 문단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줄을 바꾸고 싶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BR 태그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단독 태그로 보입니다.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따로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BR 태그 여기죠. 이미지랑 버튼 태그 여기다 사이에다가 엔터 치고 BR 그리고 괄호 닫아서 줍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잘 적용되는지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죠. 자, 잘 적용됐다면 새로 고침 눌렀을 때 이 요기 어때 버튼이 김밥 천국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줄바꿈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개발자 도구에서 요거 아이콘 한번 더 눌러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겹치지 않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있고 버튼은 버튼대로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HTML 코드는 완성됐습니다.